창해의 바닷바람은 생각보다 거칠었다. 아침 일찍 가게 셔터를 올릴 때마다 나는 다시금 내 삶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실감하곤 했다. 손끝을 스치는 바람에 이젠 너도 미안해지는구나 하고 혼잣말을 흘리면 고개는 자연스레 남부의료원이 있는 방향으로 향했다. 그곳엔 민정이 있었다. 내 인생의 전부였고 지금도 하루를 지탱하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이유였다. 민정은 올해 55. 그 여자가 병원에 들어간 지 벌써 3년이 넘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라며 무심히 넘겼던 몸살이. 정밀검사 끝에 희귀 면역질환이라는 이름을 달고 우리에게 돌아왔다. 그날 이후 우리 부부의 시간은 멈춰 있었다. 가게, 병원, 집, 그 세 곳을 돌며 나는 쉬지 않고 살았다. 쉬는 날은 곧 민정의 치료가 멈추는 날이 될지도 몰랐기 때문이었다. 그런 내 곁에 몇 달 전부터 또 한 사람이 함께 있었다. 서울 생활을 접고 창해로 내려온 민정의 막내 여동생, 지윤이었다. 40을 막 넘긴 그녀는 미혼이었고 늘 똑부러지고 야무진 성격이었다. 형부, 제가 언니 돌볼게요. 그게 제 몫이에요. 그 말 하나에 나는 고마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혜은이가 쓰던 방을 비워 지윤이 머물게 했다.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기에 그녀는 집에선 씻거나 잠시 쉬는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큼 집안이 정돈되고 따뜻해졌다는 느낌을 받았다. 욕실 수건은 가지런했고 주방엔 언제나 국물 하나 끓인 흔적이 남아 있었다. 내가 벗어놓은 양말은 어느 날엔 세탁대 바구니에 정갈히 놓여 있었고 저녁 늦게 퇴근하면 따뜻한 국이 식탁 위에 올려져 있었다. 형부, 이거 드셔보세요. 피곤하셨죠? 지윤이 건넨 건 고구마죽이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네. 진심이었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설거지를 시작했다. 조용한 밤이었다. TV도 꺼져 있고 식탁 위 스탠드 조명만 은은히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나는 무심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허리를 숙여 설거지를 하는 그녀의 실루엣. 단정히 묶은 머리 아래 드러나는 목덜미. 흘러내린 티셔츠 아래로 드러나는 허리선. 나는 순간 눈을 감았다. 안 돼. 이런 생각은 내가 해선 안 돼. 그녀는 내 아내의 여동생이고 나는 지금도 민정의 남편이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나는 지윤이 주방에 있을 때면 괜히 물을 가지러 가거나 휴지를 찾는 척하며 다가가곤 했다. 그녀는 눈치채지 못했는지 언제나 평온했다. 형부, 왜 자꾸 멍하니 절 보세요. 하루는 그녀가 웃으며 물었다. 아, 그냥 이 집이 너 덕분에 참 따뜻하단 생각이 들어서 억지로 내뱉은 말이었지만 거짓은 아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다시 웃었다. 그 웃음 속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아니, 모르고 싶었다. 이 감정이 그저 나 혼자만의 착각이기를 바랐다. 그리고 절대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날은 유난히 피곤한 날이었다.
병원에 다녀오고 가게에서 하루 종일 서 있던 다리는 뻣뻣했고 마음은 묵직했다. 민정은 여전히 힘든 표정 속에서도 나만 보면 웃었다. 여보, 고생했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내 손을 꼭 잡았다. 나는 결심했다. 이상한 감정 따위 모두 잊기로. 이 집에 있는 건 민정 때문이라는 걸 잊지 않기로. 하지만 밤이 되어 돌아온 집, 욕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무심코 지나치려다 나는 멈췄다. 거울 앞에서 수건을 목에 두른 지윤, 속옷 위에 얇은 슬립 하나만 걸친 채 머리를 말리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서 빛나는 물방울, 조용히 숨 쉬는 듯한 실루엣. 나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멈췄다. 그녀도 나를 보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수건으로 가슴을 감쌌다. 죄송해요, 형부. 문을 깜빡했네요. 나는 고개를 돌렸다. 아니야. 내가 먼저 미안하다. 나도 놀랐네. 그날 밤 나는 문을 닫고 벽을 향해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 장면이, 그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건 정말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그녀도 알고 있었을까? 형부, 내일 병원 오래 계셔야 한다면서요? 응. 치료 시간이 좀 길어질 거야. 그럼 오늘은 좀 쉬세요. 내일 일찍 가야 하잖아요. 지유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엔 은은한 샴푸 향이 남았다. 나는 멍하니 그 잔을 바라보았다. 어쩌면 오늘 그녀의 말투와 눈빛은 조금 더 부드러웠는지도 모른다. 밤이 깊어갈수록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다. TV 소리도, 파도 소리도 이 밤의 고요함을 깨뜨리진 못했다. 나는 결국 침대에 누운 채 감춰야 할 장면을 떠올렸다. 지윤이 웃고 있었다. 거실을 지나며 머리를 묶던 그 순간. 얇은 티셔츠 아래 드러났던 곡선. 그 눈빛. 안 돼. 그만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상상은 멈추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날 밤, 잠은 오지 않았다. 이불을 덮은 채 눈을 감아도 내 안의 상상이 끊임없이 날 덮쳐왔다. 방금 전 거실을 지나가던 지윤의 실루엣, 그녀가 남긴 샴푸 향기,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닫힌 방문. 그 모든 것이 너무 조용했다. 너무 뜨거웠다. 나는 숨을 깊이 내쉬며 창문을 열었다. 창외의 바람은 밤에도 쉬지 않았다. 차가운 공기가 이마를 스치자 그제야 나는 지금 내가 얼마나 달아올라 있었는지 깨달았다. 이건 잘못된 감정이었다. 분명히 그렇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어느새 나를 끌어당기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유는 이미 집을 나선 뒤였다. 식탁엔 따뜻한 미역국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엔 짧은 메모가 한 장 남겨져 있었다. 형부, 오늘 언니 식단이 바뀌어서 아침 일찍 나왔어요. 점심 거르고 다니지 마세요. 꼭 드세요. 짧은 문장 속에 그녀의 송글씨가 담겨 있었다. 나는 그 종이를 오래 바라보다 조용히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민정은
웃고 있었다. 수척해진 얼굴로도 나만 보면 여보. 오늘도 고생했어요. 그 말을 잊지 않았다. 그녀의 손을 잡으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미안해. 나 지금도 너만을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데. 민정은 내 눈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지윤이한테 잘해줘요. 그 아이도 많이 힘들 텐데.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집에 돌아오니 이미 밤 10시가 넘었다. 현관문을 열자 조용한 물소리가 들렸다. 주방 쪽에서 들리는 물 흐르는 소리. 형부 오셨어요. 고무장갑을 벗으며 지윤이 돌아섰다. 그녀는 베이지색 니트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부드러운 실루엣. 긴 머리는 묶지 않은 채 자연스럽게 흘러내렸고 눈깬 피곤함이 스며 있었지만 그조차도 고요하게 아름다웠다. 늦으셨네요. 국 데워드릴까요? 아니야. 그냥 좀 앉고 싶네? 나는 식탁에 앉았다. 그녀도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다. 언니는 오늘 어떠셨어요? 힘들어 보이긴 했지만. 웃더라. 다행이에요. 정적이 흘렀다. 우리는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다.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내 손등 위에 살며시 얹어졌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형부. 지윤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그러나 그 안엔 감정이 또렷했다. 가끔 형부가 너무 안쓰러워 보여요.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다. 나는 그 손을 뿌리치지 못했다. 오히려 천천히. 내 손가락이 그녀의 손을 감쌌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스탠드 조명이 만든 작은 공간 속에서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형부. 이 밤이 지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야겠죠. 그녀의 물음에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시선만 그녀를 향해 고정된 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두 눈이 흔들리고 있었다. 불안함일까 설렘일까 아니면 금기를 깨는 두려움. 나는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끝에 닿는 순간 지유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녀가 먼저 다가왔다. 아주 살며시 이마가 내 어깨에 닿았다. 나는 그 어깨 위에 머리를 기댔다. 우리는 서로의 천을 느꼈다. 떨리는 숨결. 말하지 못했던 수백 번의 감정이 그 순간 하나의 심장처럼 뛰고 있었다. 형부, 저 정말 많이 참았어요. 그녀의 속삭임이 귀에 닿았을 때 나는 고개를 들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하지만 내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 순간 우리 입술이 천천히 조용히 포개졌다. 숨소리가 깊어졌다. 시간은 멈춘 듯했고 공기는 점점 뜨거워졌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그녀의 머릿결, 어깨, 허리, 모든 것이 눈물 나도록 따뜻했고 그리고 아팠다. 우리는 침대 위에서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속삭임도 고백도 변명도 없이 그저 욕망처럼 감정처럼 하나가 되었다. 다음 날 아침 거실에 나왔을 때 지유는 이미 없었다.
식탁 위엔 따뜻한 미역국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엔 짧은 메모가 있었다. 형부, 병원 먼저 다녀올게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 그래야겠죠. 나는 그 메모를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 수 있을까? 그날 이후 지유는 예전보다 더 조심스러워졌다. 병원에서 자는 날이 늘었고 집에 와도 나와 마주치는 일이 드물었다. 그녀는 변명도, 해명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은 점점 어색함이 되었고 어색함은 불편함이 되었다. 나는 스스로를 피하고 있었고 그녀는 나를 피하고 있었다. 민정은 여전히 병원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수척한 얼굴로도 나만 보면 웃으며 말했다. 지윤이 참 든든하죠. 우리 둘 다 그 아이한테 고마운 일이에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나는 목이 메어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나는 다시 떠올리고 말았다. 그녀의 속삭임. 형부, 오늘은 어제보다 더 좋아요.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돌았다. 나는 눈을 감았지만 그날 밤은 지워지지 않았다. 며칠 뒤 평일 저녁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남편분, 오늘은 환자분께서 갑자기 태워달라고 하셨어요. 상태가 급히 나빠지진 않았지만 며칠 집에서 쉬고 싶다고 하시네요. 민정이 집으로. 나는 얼떨떨했다. 예고도 없이 갑작스러운 귀가였다. 밤늦게 도착한 민정은 많이 지쳐 보였지만 미소를 잃지 않았다. 나 그냥 집이 그리웠어. 그래, 잘했어. 여긴 네 집이니까. 지유는 거실에서, 민정은 딸 혜은이의 빈방에서 머물기로 했다. 모두가 말없이 각자의 공간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나는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새벽 1시를 넘긴 시각. 누군가 내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형부, 저예요. 지윤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이듯 낮았다. 나는 망설였다. 그러나 결국 문을 열었다. 그 순간 우리는 아무 말도 없이 서로를 안았다. 마치 오래된 약속처럼 입맞춤이 이어졌다. 그녀의 손이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서로의 숨결이 엉켜들며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었다. 침대 위엔 말없는 욕망만이 남았고 불 꺼진 방 안엔 조용한 숨소리만이 감돌았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그러나 더 깊게. 그때였다. 희미하게 열린 방문 사이 무언가를 느꼈다. 시선, 차가운, 움직이지 않는 시선. 나는 순간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문틈 너머를 향해 눈을 돌렸다. 거기 민정이 서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림 하나 없었다. 울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그저 말없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지윤조차 아직 눈치채지 못한 순간이었다. 우리가 짊어진 죄가 그 밤
조용히 드러나고 있었다. 그 다음 날 민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병약한 몸으로 거실을 걷고 부엌에서 국을 두고 내가 퇴근하면 미소로 맞이했다.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여보, 그 말은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빛, 그 말투, 그 미소 뒤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지우는 몰랐다. 아니, 모르는 척하고 있었다. 나는 매 순간 불안했다. 민정의 눈빛은 이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 깊은 속을 꿰뚫고 있는 것만 같았다. 무언의 심판. 그건 말보다 더 무서웠다. 여보, 우리 창의 바다 한번 나갔다 올까요? 민정이 먼저 말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나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창해의 바람은 유독 차가웠다. 민정은 휠체어에 앉아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았다. 수평선 너머로 서해의 물결이 끈없이 출렁이고 있었다. 지윤이? 착한 아이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 아이가 언제부터 형부를 그렇게 바라봤을까요? 머리를 숙였다. 심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해변의 파도 속에 섞여 들리는 듯 했다. 나 알고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단했다. 문틈 사이로 봤을 때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아, 끝났구나. 그 생각만 들었어요.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녀는 말없이 바다를 응시하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심판은 말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 말이 심장 깊숙이 박혔다. 그날 이후 지유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병원에서도 전화기 속에서도 그녀는 사라졌다. 며칠 전 퇴원 수송 끝나고 짐 정리해 가셨어요. 병원 간호사는 그렇게 말했다.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도 없는 번호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내 삶에서 조용히 사라졌다. 민정은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다. 집에 있고 싶어요. 마지막까지 당신 옆에서 숨 쉬고 싶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민정은 집에서 생을 마감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눈을 감으며 남긴 마지막 말. 미안해요. 당신한테 미안해서 나는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도 못했어요. 그녀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끝까지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더 견딜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집은 너무 조용해졌다.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도 없고 식탁의 따뜻한 국물도 없었다. 가끔은 현관문이 열릴 것만 같았다. 지윤이 수건을 머리에 감고 나와 형부, 다녀오셨어요 하고 말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텅 빈 집안을 울리는 창해 바다의 바람소리뿐이었다. 나는 이제 혼자였다. 지윤도, 민정도 모두 떠나고 이 집엔 나 하나 남았다. 민정의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다. 혜은이도 다녀갔고 몇몇 지인들도 조문을 마치고 돌아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식탁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았다. 민정이 즐겨 덮던 담요를 꺼내어 소파에 올려놓고는 자주 손끝으로 쓸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미안해요. 당신한테 미안해서 나는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도 못했어요. 나는 아직도 그 말에 숨이 멎을 것만 같았다. 며칠 뒤, 늦은 밤. 세탁기를 돌리며 멍하니 앉아 있는데 현관문이 열렸다. 다녀왔어요. 지훈이었다. 모자를 벗으며 조용히 들어서는 그녀. 눈갠 피곤이 내려앉았고 표정은 무표정에 가까웠다. 나는 말없이 바라보기만 했다. 언니 상태는 좀 어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다. 오늘은 많이 힘들어 하셨어. 그래도 형부 얘기만 나오면 웃더라고요.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다. 너도 많이 힘들겠구나. 괜찮아요. 지유는 고개를 끄덕이고 딸 혜은이의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대로 식탁에 앉아 눈을 감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방문이 살며시 열렸다. 형부,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어요. 지윤이 문가에 서 있었다. 그녀는 얇은 니트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고 눈가엔 여전히 피곤함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 안엔 무언가 결심한 듯한 눈빛이 스며 있었다. 우리는 말없이 마주 앉았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날 밤 후회하세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전 후회 안 해요. 언니한텐 미안하지만 그 밤 이후 매일 형부 생각만 났어요. 심장이 뛰었다. 아니, 튀어나올 것처럼 요동쳤다. 지윤아, 내가 낮게 부르자 그녀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이번엔 내가 먼저 일어섰다.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녀도 아무 말 없이 따라왔다. 방 안, 우리는 다시 마주섰다. 망설임은 없었다. 처음의 죄책감은 이제 익숙함으로 바뀌고 있었다. 입술이 닿았다. 숨소리가 얽히고 심장이 동시에 뛰었다. 손끝이 피부를 따라 흘렀고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형부, 오늘은 처음보다 더 좋아요. 그녀의 속삭임이 귀에 닿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이 감정을 외면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엔 말라붙은 국물 그릇 하나가 남겨져 있었다. 지유는 벌써 병원에 간 듯했다. 나는 가만히 멍하니 앉아 전날 밤의 여운을 되새기고 있었다. 더 좋아요? 형부,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돌았다. 이게 현실이라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건 분명 현실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멈추지 않았다. 시간은 흐르고 지유는 예전처럼 집에 들락날락했지만 더 이상 말이 없었다. 조심스럽고 조용한 그녀의 움직임 속에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알고 있었고 더 많이 공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감정 속엔 언제나 민정의 그림자가 있었다. 어느 날 지윤이 머리를 묶으며 말했다. 형부, 우리 진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 수 있을까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나 역시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관계의 끝이 어디로 향할지, 이 사랑이 정말 사랑인지 혹은 그저 남겨진 사람들끼리 기댈 곳이 없어 서로를 붙잡고 있는 것인지. 그날 밤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창해의 파도가 유난히 크게 부딪히는 소리 속에 나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방문을 열었다. 지윤이 작은 컵에 따뜻한 차를 담아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내가 다가가자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지었다. 잠이 안 오셨어요. 응. 너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정적. 형부,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누군가에게 허락을 구하는 아이처럼 작고 흔들렸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죄의 길로 발을 들이고 말았다. 텅 빈 거실. 차가운 스탠드 조명 아래 우리는 포개졌다. 몸과 몸이 닿고 숨결과 숨결이 얽히고 사랑 아닌 사랑이 밤을 채웠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사랑은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며칠 뒤였다. 예고도 없이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환자분이 오늘은 병원 말고 집에 있고 싶다고 하셔서요. 상태가 급히 나빠지진 않았지만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나는 숨이 턱 막혔다. 민정이 또 집으로. 그날 밤 민정은 딸 혜운의 방에, 지우는 조용히 거실 소파에서 잠을 청했다. 나는 방 안에 누웠지만 한치도 잠들지 못했다. 온몸은 묶인 듯 무거웠고 머리는 수천 겹의 상념으로 얽혀 있었다. 새벽 1시를 넘긴 무렵 또다시 문이 두드려졌다. 형부, 저예요. 지윤이었다.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낮았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문을 열었다. 그 순간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어젯밤과 다름없었다. 무언의 약속처럼 입맞춤이 이어졌고 그녀의 손이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조용히. 그러나 더욱 깊이 우리의 숨결은 엉켜 있었다. 그때였다. 희미하게 열린 방문 사이 무언가 차가운 감각이 스쳤다. 나는 고개를 들었고 그 시선의 방향을 따라 눈을 돌렸다. 거기 민정이 서 있었다. 문틈 사이로 비치는 그녀의 눈동자. 흔들림도 없고 울지도 않았고 소리내지도 않았다. 그녀는 단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말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숨이 멎는 듯했다. 지윤조차 그 시선을 느끼지 못한 채 내 품에 안겨 있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민정은 다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보, 오늘도 고생했어요. 그 말만 남긴 채 그녀는 늘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달랐다. 그 웃음 뒤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다. 지유는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모른 척하고 있었다. 나는 매 순간 불안했다. 민정의 눈동자는 더 이상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깊은 죄까지 꿰뚫고 있는 것 같았다. 말하지 않는 심판,
그것은 말보다 더 무서웠다. 여보, 우리 창해바다 한 번 더 다녀올까요? 민정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고요했고 나는 그 말이 마지막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날 바람은 유난히 쌀쌀했다. 민정은 휠체어에 앉아 조용히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그녀가 입을 열었다. 지훈이 착한 아이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가 다시 말했다. 그 아이가 언제부터 형부를 그렇게 바라봤을까요? 숨이 멎을 듯 가슴이 조여왔다. 나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바다를 바라보며 아주 차분하게 말했다. 문틈 사이로 봤을 때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끝났구나. 그 생각만 들었어요.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심판은 말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를 나는 곧 깨닫게 되었다. 그날 이후 지우는 다시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병원에서도, 전화기 속에서도 그녀는 자취를 감췄다. 며칠 전 퇴원 수속 마치고 짐 정리해 가셨어요. 병원 간호사의 말뿐이었다. 전화를 걸면 없는 번호입니다. 지유는 그렇게 내 삶에서 조용히 사라졌다. 민정은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다. 집에 있고 싶어요. 마지막까지 당신 옆에서 숨 쉬고 싶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외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민정은 집에서 생을 마감했다. 내 손을 꼭 잡은 채 끝내 눈을 감으며 남긴 마지막 말. 미안해요. 당신한테 미안해서 나는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 못했어요. 그녀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끝까지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래서 나는 더 견딜 수 없었다. 지금 이 집엔 나 혼자다. 아무도 없다. 샴푸 냄새도, 따뜻한 국물도, 조용한 웃음도 이젠 없다. 현관문이 열릴 것 같이 한참을 바라보다가도 결국 돌아오는 건 바람뿐이다. 창의 바다, 민정이 마지막으로 바라본 그 수평선은 지금도 그 자리에 있다. 아무 말도 없이 모든 걸 알고 있는 듯 파도만 밀려왔다가 조용히 사라진다. 나는 이제 말하지 않기로 했다. 사랑은 죄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누군가의 아픔 위에 피어난 사랑은 언제나 벌을 받는다. 그건 이 세상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가르쳐준 진실이었다.